최근 과학자들은 놀랍게도 바이러스를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암세포에 침투해 그 세포를 파괴하는 바이러스, 이른바 온콜리틱 바이러스는 이제 암 치료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토록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작은 미시적인 세계를 연구하는 것은 인류의 건강과 생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미시적인 세계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세포 크기만큼 작아져서 미시 세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잘 다녀와. 으아! 꼬꼬마머리. 여긴 바로 미시 세계.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아주 작은 세계입니다. 마이크로미터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1cm의 10분의 1이 1mm입니다. 그리고 그 1mm의 1000분의 1이 바로 1마이크로미터죠. 너무 작은 크기라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나 몸이 왜 떠있냐? 이곳은 무중력 상태처럼 떠다닐 것입니다. 중력은 작은 물체에 미친 힘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고구마 머리처럼 작아진 인간은 공중에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와, 뭐야? 무슨 공장 같은데? 일반적인 세포네요. 세포의 크기는 7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정말 다양합니다. 앞에 보이는 세포는 식물세포입니다. 이 세포벽은 세포의 튼튼한 외벽으로 식물의 형태를 유지시켜줍니다. 뭐야, 저거는 좀 징그러운데? 저기 보이는 것은 세균이네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도 상구균입니다. 세균의 크기는 대략 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사이입니다. 이 세균들이 세포로 들어가 감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균이 감염되면 세포의 기능이 방해받고 이는 결국 생명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뭐야, 이 작은 건? 저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보통 20에서 300 나노미터 크기로 1 마이크로미터는 1000 나노미터이므로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바이러스가 세포로 들어가 숙주세포가 감염되면 그 세포가 분열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같은 거 아니었어? 세균과 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세균은 스스로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는 독립된 생명체입니다. 세포처럼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분열을 통해 번식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 없이는 생존하거나 번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지도 번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숙주세포에 침투해 그 세포를 이용해 자신을 복제하고 번식하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세포 세균을 감염시켜서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세균은 때로는 유익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롭기도 하지만 바이러스는 대부분의 세포를 파괴하고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한 것입니다. 우와, 쟤네가 우리 공격하면 어떡해? 걱정 안 해도 될지 모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인식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양분처럼 느껴진다면 공격해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역물처럼 여길 겁니다. 아마도요. 아마도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잖아. 뭐야, 이거 홍수 아니야? 작은 물방울이 갑자기 거대한 홍수가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는 이 미시세계에서 살아남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작은 온도 변화에도 생존에 큰 위협을 받겠죠. 이곳에서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비가 오거나 주변이 햇빛으로 뜨거워지면 자연재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곳에 세포들은 어떻게 살아? 세포나 세균, 바이러스는 세포막, 세포벽과 캡슐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견고한 외피를 가지고 있어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미생물들은 휴면기를 통해 생존을 위한 여러 방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인간의 몸은 그렇게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선 눈만 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안 들리는 것 같아. 여기에서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소리의 파장 길이에 따라 귀에 도달하기 때문에 소리의 파장이 길어지면, 즉 낮은 주파수일수록 귀가 인식하기 어려워집니다. 세포 크기로 작아진다면 소리로 감지하는 기관 역시 작아져서 긴 파장을 감지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인데 빛의 파장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데 세포 크기로 줄어들면 빛의 파장이 너무 길어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보통 보던 빛은 느끼지 못하고 일부 파장만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잘 보이지 않거나 어둡거나 매우 흐릿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숨도 쉬기 어렵습니다. 산소 분자는 세포보다 10,000배에서 1,000,000배 정도 작긴 하지만 인간의 호흡 방식은 세포와는 다릅니다. 인간은 폐를 통해 호흡하는 방식이지만 세포는 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산소를 흡수합니다. 산소 분자가 세포막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동하여 세포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세포 크기로 축소되면 기존의 호흡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의 몸은 높은 대사율을 요구하기 때문에 세포 수준의 확산으로는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생성하지 못해 산소 결핍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태는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시세계를 탐험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아주 작은 단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건강과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작은 세계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럼
과학자들이 이런 미지세계를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바로 이런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입니다. 일명 KBSI는 생명과학, 물리학,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장비 바이오 HVEM, 즉 생물전역 초고전압 투과 전자현미경은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장비로 생체 조직과 세포 내부의 미세 구조를 고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현미경으로 본 거 아니야? 일반 현미경으로는 빛의 파장이 너무 길어서 세포 내부의 세밀한 구조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고전압을 사용한 전자현미경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생물학적인 샘플을 관찰하는 일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전자현미경은 상온 진공 상태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생체 조직이 그 안에서 건조되거나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이오 HVM은 이 문제를 해결해 저온 상태에서 생체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 내부 구조를 볼 수 있는 획기적인 장비입니다. 괜히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게 아니죠. 바이오 HVM을 통해 우리는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등 구조를 매우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질병 연구, 특히 암세포 연구에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기초과학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쌓는 필수적인 학문입니다.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직면한 미래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초과학이 없다면 혁신적인 기술도 인류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연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입니다. KBSI는 첨단 연구 장비와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 과학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함께 우리는 과학의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